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가 겹치면서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적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와중에 광복절 연휴 첫날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선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게는 수십 명이 모이기도 했고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 후임을 성추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부사관이 구속됐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사망한 중사에 대해선 순직이 결정됐고 내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하고 현금을 빼앗아달라는 40대 남성이 경찰과 46km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훔친 택배 트럭을 몰고 다니며 경찰 차량 6대를 파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또 2,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벌써 나흘째 2,000명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휴가철에 광복절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이렇게 공항과 고속도로가 붐볐고 휴가객이 몰리고 있다는 제주는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가 휴가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이 커지는데요. 먼저 오늘 전국 코로나19 상황부터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 서울 김포공항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내선 청사도 여행 가방을 든 인파로 북적입니다. 출국장 앞에는 서울을 떠나는 탑승객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로 가는데 일단 지인 숙소가 있어서 그쪽에서 주변에서만 올 것 같고 네, 서울에 오면은 자발적으로 검사 한번 받아보려고요. 수도권에선 지난달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국내 14개 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7.7% 늘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로감이 커 이동을 막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제주에선 55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전날에도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 단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제주는 광복절 연휴인 사흘 동안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붐볐습니다. 부산, 강릉 등 휴가지로 향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정체를 빚었습니다. 이렇게 이동과 접촉이 많아지는 데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탓에 연휴 이후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백신 기다리는 분들 많다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남아돌다 못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대를 다시 낮췄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잔여 백신이 있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수량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병의원 여럿 나옵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찾기 어렵습니다. 남은 대리적으로요. 다른 건 없어요. 화이자는 다 나갔어요. 아스트라제네카만 나왔어요. 요즘에 계속 남아요? 코로나19 유행은 점점 심해지는데 폐기 백신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 연령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30대였던 걸 젊은 층에서 안전성 논란이 나오자 50대로 올렸다가 이걸 다시 30대로 낮춘 겁니다. 시민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래도 맞아야지, 더 빨리 더 많이 맞아야지 방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고삐가 당겨지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겠지만 우선은 맞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부작용 많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건 있죠. 조금 기피가 된다. 네네네.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따릅니다. 돌파 감염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뭐 맞아서 이득 볼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일관성이 없어서 좀 계속 좀 불신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질병관리청은 내일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작년부터 광복절만 되면 광화문이 불안하죠. 하루 확진자 2,000명까지 찍은 상황이니 이번 연휴엔 집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결국 오늘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광화문 현장 가보겠습니다. 자, 연지한 기자. 지금 연 기자 뒤로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몇몇 집회 참가자들은 아직 이곳 종로 일대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설치된 철제 울타리는 내일까지 유지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임시 검문소를 운영해 광화문 일대를 통제했습니다. 네, 지금 집회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기는 하는데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 충돌이 좀 있었다고 해요. 상황이 어떤지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집회는 산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면서 집회 참가자들이 종각이나 종로 3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많게는 30명씩, 적게는 4-5명씩 모여서 만세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날이 더워질 오후 2시쯤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임시 선별진료소 쪽에 모이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해산을 요구했고 이들과 대치하고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엔 서울역과 서대문역 사거리 근처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한미 전쟁 연습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거리에 나온 1인 시위자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서대문역을 찾은 보수 유튜버들이 민노총 집회를 멈춰달라며 항의하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도 집회가 또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정광훈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혁명당 집회가 새벽 6시부터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도심 곳곳에서 1인 시위나 산책 형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산발적으로 집회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연주환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경찰의 불법 집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집회 개최자들은 1인 시위다, 산책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변형된 형태의 집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1인 시위지 많게는 수십 명이 모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턱스크를 쓰고 경찰에게 고성을 지르는 집회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구혜진 기자가 담았습니다. 경찰이 광화문 방향으로 가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합니다.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1인 걷기 대회가 불법 집회란 경찰의 판단에도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겁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간이의자를 설치해 곳곳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주노총과 통일단체 등 진보단체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20여 명이 모여 집회 장소로 이동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하는 내용의 풍선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시민단체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집회를 막기 위해 일부 지하철역과 도로를 폐쇄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과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통제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오늘 오전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같은 부대 상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성추행은 물론 2차 피해까지 입은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에겐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그제 숨진 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 상사를 구속했습니다. 범행 79일 만입니다. A 상사는 부대 후임인 피해자와 식사하던 중 손금을 봐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업무에서 따돌리는 등 2차 가해란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에서 확인돼야 할 핵심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피해가 알려지길 원치 않던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신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즉 범행 뒤 같은 부대에 있던 2달 동안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곧바로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원했던 건 이게 세상에 알려져서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 윗선에 보고가 돼야 어떤 분리 조치나 보호 조치가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의 보호를 거부한 게 아니거든요. 한편 해군은 피해자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습니다. 임무 수행 도중 숨진 경우 외에도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숨졌다면 순직이 될 수 있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내일 발인을 거쳐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경찰과 택배 트럭 간의 추격전이 무려 46km나 이어졌습니다. 택배 기사로 위장해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 추격을 피해 평택에서 아산까지 달아난 건데요. 잡고 보니 이 남성, 범행 며칠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게 드러났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경찰차 앞에서 급히 방향을 틀어 내달리는 택배 트럭. 추격이 따라붙자 차선을 넘어 경찰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결국 완전히 경찰에 둘러싸인 뒤에야 트럭의 질주는 끝이 납니다. 안에서 끌려 나온 운전자는 40대 남성 이모 씨. 새벽에 경기 평택시의 편의점에 침입해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감추려고 편의점을 털기 전 택배 트럭을 훔쳐 기사로 위장까지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각 추격에 나섰고 추격전은 평택부터 충남 아산까지 무려 46km나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등 경찰 차량 6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특수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남은 죄와 범행 동기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30대 가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재판부가 사고 경위가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생 6명이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만들었다. 국민청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4일 밤 고등학생 2명과 피해자의 시비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는 길 위로 쓰러지며 머리에 충격을 입었고 다음 날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학생 2명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행 치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일면식도 없는데 왜 때리신 겁니까?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일면식도 없는데 왜 때리신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원인이 불확실한 만큼 학생들의 행동이 사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밝혀지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당초 청원글은 이들이 금전적인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벌이는 한편 또 다른 학생 1명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확인에 나섰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지난달 한 곰농장에서 곰이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장 주인은 2마리가 탈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3주를 뒤져도 한 마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곰이랑 마주칠까 봐 무서워서 외출도 제대로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농장 주인이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에는 우리나라 사육곰이 처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는데 크로스체크 윤재영, 서준석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장주 김모 씨는 지난달 1일 반달가슴곰을 도축했습니다. 현행법상 곰을 도축하면 2주 안에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김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곰 한 마리가 예상치 못하게 농장을 탈출했고 이를 신고하면서도 도축한 곰을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겁니다. 김 씨 거짓말에 야생동물 포획단은 없는 곰을 찾아 3주가량 야산을 헤매야 했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애들은 못 오겠죠 뭐. 사람만 다니고 이런 게 참 난감합니다. 그게 제대로 못 다녔죠 우리는. 지금도 뭐 사람들이 잘 안 다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불안 속에 살고 있어. 김 씨의 불법 도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사육곰을 도축하는 모습이 한 동물단체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환경부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은 10건이 넘습니다. 도축되기 전 곰이 살았던 환경도 열악합니다. 군데군데 녹슨 뜬장에서 곰들은 수시로 탈출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곰 2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고 같은 해 4월에는 탈출한 곰이 50대 여성을 물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6월에도 김 씨의 경기도 안성농장에서 곰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없어진 곰이 2마리라고 했다가 번복해 수색에 혼선을 줬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7월 2일 날 도축한 게 한 마리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제치시키면 숫자가 맞는 것 같다 생각해서. 하지만 정부 탓도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곰 농장을 장려해놓고 적절한 보상 없이 모든 것을 불법화했다는 겁니다. 10원도 지원 안 해주면서 규제만 해가지고 범죄자 만들고 전과자 만들고 이게 현행법이에요. 국내에는 400마리 가까운 곰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받았지만 일부 곰은 여전히 번식 중입니다. 몸보신을 위해 곰을 찾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쓸개가 사람 몸에 좋다는 속설이 과장됐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대체 의약품들도 워낙 많이 개발되고 있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곰 농장 운영을 포기하는 농가가 생기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한 농장. 20년 넘게 우리 안에서만 살았던 보금이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반신이 바닥에 쓸리며 항문까지 밖으로 돌출된 상황. 야생에서 써야 되는 근육들, 특히 이제 허리 근육이라든지 다리 근육을 이 안에서 충분히 쓸 필요도 없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잘 버텨도 계속 콘크리트에서 살아야 하는 보금이에게 남은 건 고통뿐입니다. 상처가 생기니까 자기가 거기에 물어 뜯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리가 없어지고 항문이 소실되는 상황. 농장주는 이곳 곰 15마리의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평생 사육장에서 큰 곰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자연에 놓아주면 먹이를 구하지 못해 죽거나 사람이 사는 곳을 찾게 됩니다. 어느 정도 보상만 주어지면 한두 농장 빼고는 다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곰 사육 자체를 법으로 금지한 캄보디아, 베트남 등은 국제동물단체와 협업해 사육곰을 구출했습니다. 이 곰들은 대규모 보호시설에서 마음껏 뛰놀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 전남 구례에 이와 비슷한 보호시설 건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돼서야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사육곰들은 운 좋게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되지 않는다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철창 안에서 또 다른 하루를 견뎌야 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걸 두고 다른 대선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대선 후보들도 이 지사가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 지사가 매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 지사가 지사 찬스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경기도가 이 지사의 사유물이 됐다며 지사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여당 내 대선 주자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 지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등은 반역이란 표현을 써가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한 것도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여야 후보들의 주장이 자기 발등을 찍는 비판이라고 맞섰습니다. 2달 전까지 민주당의 당론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며 매표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때도 보편 지급을 추진한 지자체가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76번째 광복절을 맞이하죠. 지금부터는 우리의 광복절을 되돌아보는 의미를 담아 저희가 준비한 보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는 이렇게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온갖 외교전을 벌이며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했지만 소녀상은 오늘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을 지켜낸 건 다름 아닌 독일 시민들이었는데요. 베를린 현지에서 하예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복 치마를 입은 소녀상 앞에 작은 꽃이 놓였습니다. 독일어로 꽃을 치우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남겼습니다. 지난해 9월 베를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소녀상 제작가 김석영, 김운성 작가와 독일 시민단체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작은 동상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전을 벌여왔습니다.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글을 독일어로 번역해 공개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아예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며 독일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소녀상을 지킨 건 독일 시민들이었습니다.
철거 논란이 알려진 이후 청원과 시위를 통해 막아낸 겁니다. Ich komme aus Ex-Jugoslawien, Kroatien. Ich weiß, was Krieg bedeutet und irgendwie zwischen die Statue und mir ist eine Verbindung. I think it's like a diplomatic thing right now. I think from the standpoint of the people living here in Moabit as well, I think this statue belongs here and we like it here, yeah. 소녀상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뮌헨 공공박물관에 특별 전시된 소녀상. 일본은 총영사관을 통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본의 폴란드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상을 세우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정치적 사안에 이용된 동상이다 등 항의 메일 수백 통이 전시관에 쏟아졌습니다. 여전히 소녀상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최 측은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고 했습니다. Politik und Erinnerungskultur anhand dieser Statue diskutiert werden können, sowohl in Südkorea als auch in Japan, aber auch in Deutschland und in einem globalen Kontext. JTBC 하혜빈입니다. 독일과 일본은 똑같은 전범 국가지만 두 나라가 선택한 길은 많이 달랐습니다. 왜곡하고 외면하는 일본과 달리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독일 현지 곳곳엔 그 반성의 흔적이 묻어 있었는데 이어서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비석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두 2,700여 개. 크기가 다른 이 비석들은 나치 피해자들을 상징합니다. 독일 베를린 중심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면적만 19,000제곱미터. 지하엔 전쟁 범죄로 희생된 시민 숫자가 나라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 사연도 하나하나 남겨뒀습니다. 근처엔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독일은 유대인 약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사람 얼굴 모습 금속 조형물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 희생자들의 울음소리를 상징합니다. 독일 곳곳엔 희생자를 기록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피해자 추모의 날도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우리 돈 약 106조 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Ein Muss, sich zu entschuldigen, ist das Minimum und daher finde ich nicht, dass ich darauf stolz sein kann, sondern es ist einfach etwas, was sein muss. Genau. Also man kann es nicht mehr ganz gut machen. Das wird man nie mehr können. Aber das ist das Einzige, was man vielleicht tun kann. 같은 전범국가 일본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최근엔 책임을 부정하는 걸 넘어 아예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사 사과와 배상을 피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고립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 독일이 끊임없이 기록하고 반성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이 독일을 보고 배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JTBC 이윤석입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며칠 전 재판에 나와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 지금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환수하지 못한 전 씨의 추징금 970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씨가 어제 서대문구의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전 씨가 워낙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편한 부분과 관련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 씨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이 없으면 연휴 기간 안에 퇴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90살인 전 씨는 지난 9일 눈에 띄게 체중이 준 모습으로 자신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부축을 받는 것은 물론 신원 확인 질문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자리에서 졸다가 25분 만에 호흡이 어렵다며 법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 외에도 여러 법적 분쟁에 얽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낸 회고록과 관련해 5.18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내란죄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에 대한 검찰과의 소송도 있습니다. 총 추징금은 2,205억 원인데 현재 절반 정도가 환수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연희동 집을 처분해 추징금을 회수하려 하지만 전 씨의 가족들은 범죄 수익이 아니라며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멈춰서야 할 때지만 휴가철과 맞물리며 곳곳이 붐비고 있지요. 해변가 술판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수욕장이나 휴게소에선 코로나를 막기 위한 사투도 한창입니다. 휴가철 방역 최전선에 발품 뉴스 윤정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은 현재 거리두기 4단계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7곳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관광객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백사장을 뒤덮었던 파라솔은 이렇게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쓰라고 하는 이런 현수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에 단속하는 경찰관도 이렇게 해수욕장을 계속 순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폐쇄인지 갸우뚱합니다. 전혀 폐쇄된 느낌이 아닙니다. 파도 타기도 모래놀이도 모두 마스크 없이 즐깁니다. 거리두기는 실종됐습니다. 파라솔이랑 그런 게 있었을 때는 그거를 제한을 좀 주고 거리를 걷는데 지금은 진짜 좀 어려운 거지. 해가 진 광안리 해수욕장. 분명 여기도 폐장한 곳인데 분위기는 딴판입니다. 해수욕장 바로 앞 횟집과 주점은 꽉 찼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매장 불이 꺼집니다. 지금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이제 해수욕장 앞에 있는 카페와 주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곳 해수욕장으로 오지 않고 바로 귀가한다면 참 좋을 텐데 이후 지금부터 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사람들은 멀리 안 갔습니다. 안주에 맥주를 준비해 바닷가에 앉습니다. 라면을 먹는 일행. 주머니엔 맥주 캔이 보입니다. 저희 광안리 해변 일원에서 야간에는 음주 출시가 안 되십니다. 갈게요. 단속원들은 밤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근무를 하세요? 하루 7시간 반 정도 하는데 한 10에서 12km 정도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에요? 걸어 다니면서 몸이 힘든 건 괜찮은데 놈 하면서 욕을 하질 않나. 저도 이제 40대 가장인데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정말 힘듭니다. 아니, 보기에는 절대 욕 못할 것 같이 생기셨는데? 술 드시고 이러시니까 또 약간 어둡기도 하고 하니까 얼굴이 명확하게 안 보여서 그런가. 또 다른 휴가지 방역 최전선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이천 휴게소입니다. 이 서울 경기에 들어오는 이 길목이긴 한데요. 자, 휴게소지만 휴게시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저쪽을 보면 이 초록색 텐트가 있는데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입니다. 이달 말까지, 그러니까 휴가객들의 이동이 최고조에 달할 때까지 저곳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리를 두고 늘어선 사람들. 대부분 휴가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내일 이제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는데 아직 증상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미리 검사 받아놓으면 조금이라도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때마침 나타난 국무총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휴가 다녀오면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일종의 예의로라도 검사를 받았다 오라는. 휴가지를 취재하고 온 만큼 취재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음성입니다. 이제 방역도 검사도 이렇게 선제 대응으로 바뀐 겁니다. 실외지만 천막과 칸막이로 막힌 의료진 공간은 여전히 찜통. 바뀐 옷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서지컬 가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술장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무기적인 시술을 할 때 입는 건데 방호복처럼 그렇게 막 그렇게 완전 답답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절정을 향하는 여름 휴가. 확진자 수도 최고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선제 대응이 이번 유행을 빨리 끝내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중국 청주의 한 병원에서 주민 10명이 화이자 백신을 정량보다 많게는 6배 투여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백신 한 병을 최대 6명에게 나눠서 접종해야 하는데 의료진의 실수로 한 사람에게 한 병씩 돌아간 겁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이 보유한 백신을 모두 회수하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무성 전 의원이 보낸 차를 잘 탔고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특별사절단이 오늘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습니다. 특사단은 현지에서 열리는 홍범도 장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광복절인 내일 저녁 한국에 도착합니다. 홍 장군 유해는 다음 주 수요일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가 물이 아직 흥건한 흙더미 속에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틈으로 고립돼 있는 사람을 크레인이 필사적으로 끌어올리고 물에 휩쓸려온 차들은 건물에까지 박혔습니다. 모두 현지 시간 11일부터 터키 북부에 기습적으로 쏟아진 폭우 탓입니다. 이 폭우로 적어도 3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노래한 오페라 나부코 무대엔 이렇게 소녀상도 함께 올랐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일생은 창작 발레로 되살아났습니다. 코로나로 얼어붙은 공연계에서도 내일로 76주년을 맞는 광복을 기억하는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 오페라 나부코 무대에 익숙한 이미지, 소녀상이 올랐습니다. 앉아있는 대신 의자 위에 우뚝 선 모습입니다. 서 있는 소녀상 곁으로 유대인 소녀들이 다가갑니다. 무대 벽면엔 한글로 한이라 적었습니다. 회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부코 오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기 위해서 바 벤시에로 이런 그 합창을 불렀듯이 나라 잃은 슬픔,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 침략에 억압받은 히브리인들의 이야기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이렇게 우리 역사와 맞닿았습니다. 베르디가 작곡할 당시엔 민족성 회복을 기도하는 노래였지만 코로나19의 시대엔 또 다른 억압을 이겨내는 노래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In questo tempo difficile, in questo tempo di pandemia, ci dà l'opportunità di riflettere, di guardare indietro e trovare una speranza verso il futuro. Careia! Urr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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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나라를 찾겠다며 모든 걸 던진 안중근 의사. 영웅으로 부각돼 왔지만 아내와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 흘리는 인간적인 면모도 담아냈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날 천국에서 춤을 추겠다 했던 안중근 의사의 유언은 힘있는 군무로 되살아났습니다. 일제강점기 억압과 저항의 공간이었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선 광복절 저녁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연을 온라인 중계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손석희 JTBC 스튜디오 총괄사장이 언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습니다. 시사저널이 국내 오피니언 리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석희 사장이 31.2%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손 사장은 시사저널 설문조사에서 17년 연속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 30도, 부산 29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과 전라 지역 등에는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의 색은 뭐야? 나는